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흑국의 왕자는 검은 왕이 서거하고 나서 곧바로 전방의 지휘관으로 참전했다. 적장의 목을 베어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이러한 숙명은 왕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 훨씬 이전부터 쭉 이어진 숙명이었다. 지난 3년간 검은 왕은 왕자 시절에 배운 사랑, 이해, 관용 따위의 가치들은 전장에선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을 배웠다. 혜성처럼 등장해 혼자서 학살을 벌이는 나이트를 보고 무서워 도망치는 병사들을 뒤로하고, 검은 왕은 하얀 왕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라고 생각했다. 저 나이트의 전투에 관한 재능만큼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지만 의지는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 전투 시 피스들의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각국의 하나뿐인 지휘자인 왕에게 있었다. 피가 날 정도로 이를 악물고 검은 왕은 흩어져 가는 병사들을 집결시켰다. 그리고 일제히 전진하여 폭주하는 나이트를 막아냈다. 하얀 왕은 나이트가 낙마하자 심기가 불편한 듯 미간을 구겼다가 금세 등을 돌렸다. 결국 이번 전투는 백국의 승리로 끝났다. 흑국의 병사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죽은 전우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날 밤 백국에선 연회가 열렸다. 왕성에 취한 술기운과 웃음소리가 흘러넘쳤다. 얼굴이 시뻘겋게 다른 하얀 왕은 이번 전투에서 자신이 세운 공로를 마음껏 들펐다. 실제론 나이트를 비롯한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으로 얻은 승리였지만 하얀 왕은 그것이 모두 자신의 활약인 것 마냥 말했다. 귀족들은 모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왕의 신임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 맞장구 쳤다. 전쟁은 지루할 만치 반복되었다. 애국심에 고취되어 참전했던 양측 병사들도 하나둘씩 전쟁의 참혹함에 피폐해져 갔다. 검은 왕은 100년 전쟁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된 건 한 아이를 만나서였다. 그 아이는 명분마저 사라져버린 전쟁 끝에 남는 것은 백성들의 슬픔뿐이라는 것을 몸소 겪으며 알려주었다. 온갖 칡먼지를 뒤집어 쓴 채 소녀는 전장을 방황하고 있었다. 전사한 친오빠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먼저 떠버린 가족을 찾았다. 검은 왕은 그 모습이 거슬렸었다. 그래서 소녀에게 물어보았다. 소녀는 먹처럼 검은 머리칼과 어울리지 않게 백국의 정통 있는 공신가 출신이었다. 그의 오빠는 성인이 되자마자 나이트로 참전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소식이 끊겼다고 한다. 그는 하얀 왕에게 오빠의 행방을 얘기해 주길 요청했으나 왕은 모른다는 말만 반복해왔고, 왕이 무책임함에 분노를 삼킨 채 직접 오빠를 찾으러 온 것이었다. 검은 왕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지난 전투에서 죽은 나이트를 떠올렸다. 각자의 개성이 짙은 흑국이라면 몰라도 정경도 머리카락도 온통 하얀 백국에서 소녀처럼 검은 머리칼을 가진 사내를 보는 건 드문 일이었다. 내 오빠가 전쟁터에서 내가 보았던 나이트였다면 비록 적국의 장수였으나 그는 장렬하게 전사했다. 검은 왕은 소녀의 오빠가 이미 전사했다고 알려주었다. 소녀의 절망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소녀의 울부짖는 소리는 전장에 널리 퍼져 주변 병사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대로 두면 적의 눈에 띄어 언제 살해당해도 이상하지 않았기에 검은 왕은 소녀와 함께 부대로 돌아갔다. 병사들은 지휘관이 웬 여자를 데리고 온 것에 의아해했지만 이내 사정을 듣고 받아들였다. 소녀는 밥도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잠만 잤다. 가끔 일어나 있는 순간에도 징후에 부글부글 타오르는 눈을 하고 있거나 또는 식어버린 재처럼 삭막하고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 그를 이해해 주었던 병사들도 날이 갈수록 무의도식만 취하는 소녀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적국의 귀족인 소녀를 쫓아내야 한다는 여론은 거세졌다. 성미가 고약한 일부 병사들은
어느 정도 회복한 소녀가 길을 지나갈 때 일부러 들으란 듯이 조롱했다. 밤만 축내는 식충이 빈둥거리는 날라리 같으니라고. 어느 날은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실수를 가장해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등 폭력의 수위를 넘곤 했다. 그러한 소식은 검은 왕의 귀에도 들어가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전쟁으로 고통스러워할지언정 아무 관련 없는 이에게 화를 풀어선 아니 된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러던 나중 갑자기 소녀가 폭탄 같은 선언을 했다. 입대하겠어요. 저를 훈련시켜주세요. 그건 바로 검은 왕이 이끌고 있는 군대에 폰으로 입대하겠다는 뜻이었다. 병사들은 모두 멈진 표정이 되었다. 검은 왕도 병사들도 모두 적국의 병사로 입대하겠다는 소녀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소녀는 검은 폰으로서 의외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다른 병사들은 싫다며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검은 왕이 직접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